안녕하십니까, 희영 선생님입니다. 자, 빵꾸 때우기로 10점 올리기. 선생님 10점 올리기 시리즈인데 첫 번째가 이제 모의고사 5단계 풀이법으로 10점 올리기. 그게 있었죠. 5단계 풀이법 실천하고 있죠. 그게 있었고 그건 이제 우리가 이제 모의고사 풀이에 들어갈 때부터, 그러니까 수험생활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그렇게 이제 공부를 했어야 한다는 거고, 지금 이제 6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끝난 시점에서 계속 언제까지 개념 공부만 할 거냐? 수능 보기 전날까지 개념 공부하다가 시험장 갈 거야? 그럼 끝납니다. 그럼 큰일 나요. 그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뭘 하면 10점이라도 더 맞을 수가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도록 할 테니까 선생님이 얘기하는 대로 실천하면, 실천만 해주면 10점은 더 맞을 수 있어요. 진짜로. 덕구 믿죠? 과연 그럴까요? 네 라고 해야지. 자, 10점을 올릴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시키는 요거를 잘 해주면, 요걸 잘 보고 따라하세요. 알겠죠? 자,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시점에서 뭐를 해야 되느냐? 국어 공부 그동안 꾸준히 해왔잖아. 지금부터 뭐 할 예정이에요? 문제 푸는 거? 개념은 이제 어느 정도 많이 했으니까 이제 문제 풀겠다? 뭐 대다수의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무슨 문제 풀 건데? 기출문제, 블랙라벨, 막 어려운 문제집 이런 거? 네. 이제부터 뭐 할 거예요? 이제 거의 1등급 점수까지 왔는데 이제 뭐 할 거야? 계속 모의고사 풀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파이널까지 모의고사 쭉 간다? 넌 이미 1등급이 됐잖아. 이제 뭐 할 거야? 안 할까요? 1등급 됐으니까 난 이제 그거는 그만하겠다. 자, 잘 봐요. 지금부터 뭘 해야 되느냐? 빵꾸 때우기를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개념 공부 다 됐고 문제풀이법 어느 정도 잡혀 있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취약 영역, 그 다음에 문제 유형별로 자기가 약한 부분이 있죠. 그거 집중적으로 파헤쳐야 됩니다. 언제까지 진도 따라다니는 똑같은 공부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알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알려줄게요. 자, 일단 문제집을 우리가 왜 푸느냐? 이 생각을 먼저 해봐야 됩니다. 문제집 여러 권 풀고 있잖아. 아니요. 몇 권 풀고 있어 지금 국어 문제집? 쌤거밖에. 그래도 한 3가지 풀지 않나? 선생님 문제집이랑 뭐 블랙라벨이랑 모의고사랑 이렇게 하면 한 3가지는 되네. 네. 문제 푸는 목적이 뭐냐? 틀리려고요. 나한테 세뇌가 당해 있습니다. 보통 애들이 이제 문제집을 왜 푸느냐? 아, 많이 맞으려고 풉니다. 모의고사 왜 풀어? 점수 많이 맞으려고요. 이러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푸는 이유가 뭐냐? 틀리기 위해서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었을 때 뭐 모든 과목이 마찬가지겠지만 다 맞았어. 네가 모의고사 한 해를 풀었어. 100점 맞았어. 그 모의고사는 너한테 쓰레기죠. 쓰레기는 아니고 자,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는 걸 확인했을 뿐인 거야. 이거는 공부라고 하는 게 뭐야? 내가 알고 있는 걸 계속 확인하면서 심리적으로 위안 얻는 게 공부니? 그게 아니란 말이야. 내가 모르는 걸 찾아내서 그걸 계속 떼어나가는 게 공부의 목적이란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사고방식이 이렇게 바뀌어야 돼. 내가 문제집을 푸는 이유는 틀리려고 푸는 거다. 그렇다고 뭐 일부러 틀려? 답이 3번인데 5번으로 써서 틀려보자. 이건 안 되겠지. 근데 자기의 실력대로 풀되 많이 틀리면 좋아해야 됩니다. 지금은. 아직은 중간 단계이기 때문에 많이 틀릴수록 오히려 좋아해야 돼. 그 틀린 문제들이 뭐를 알려주는 거야? 너의 빵꾸난 부분. 나의 약점을 알려주는 거고, 그러면 그 문제들을 통해서 이제 내 약점을 파악하고 그걸 떼어나가는 공부를 하면 점점점 완벽해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고방식 자체를 틀리기 위해서 문제를 푼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선생님이 가르치는 저 외고나 과학고 애들이 그렇다고 그랬잖아. 보통 일반적인 애들은 모의고사를 풀고 다 맞거나 하나 틀리거나 이러면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과학고 외고 애들 같은 경우에는 걔네 일상적으로 다 맞거나 하나 틀리거나 이러는데 다 맞아버리면은 아씨! 또 시간 낭비했어. 이런 식이야. 내가 아는 걸 확인했을 뿐이라 이거지. 근데 막 한 3개, 4개 틀렸다. 되게 좋아합니다. 왜? 그 문제들이 무언가를 나에게 알려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어 걔네들이. 여러분들도 사고방식을 좀 그렇게 바꿔 먹어야 되겠다 일단.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틀린 문제로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틀린 문제로 뭐 할 거예요? 약점을 알고. 그렇죠. 그거야. 약점을 알고 빵꾸를 발견해냅니다. 이게 지금 말이 약간 천박해서 그렇지 빵꾸라고 그러니까 이게 취약 영역, 취약 유형이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취약 유형을, 영역을 발견을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야, 일단은. 1차적인 목적은 발견하는 거.
다 발견했어요 그동안? 내가 뭐가 잘 안 되는지? 그렇지. 발견을 했으면 그 다음 이제 뭐 해야 돼? 채워야죠. 떼워 넣어야죠 이제. 이제 떼워야 됩니다. 그러면 이 빵꾸난 부분을 어떻게 떼울 것인가 이건데 자, 한번 물어볼게요. 보통 애들은 너 국어 어디가 약해? 저 국어요. 그 보기 박스 있는 거랑 이건 지금 문제 유형으로 대답하는 거지. 보기 박스 문제 유형 3점짜리. 또 추론 추론 문제. 날까 뭐 미루어 알기 막 이런 거. 네. 그렇죠. 얘는 지금 문제 유형으로 대답한 거야. 선생님 제자들은 요 정도 대답은 하죠. 근데 일반적으로 애들한테 너 국어 점수가 왜 이렇게 나오니? 어디가 약하니? 이렇게 물어보면은 애들은 뭐라 그러느냐? 비문학. 그냥 퉁쳐버립니다. 비문학이에요. 이러면 안 돼. 저는 문법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야. 걔는 진짜로 아직은 국어 영역 공부를 많이 안 해본 애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이제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세부적인 어떤 약점이 보이기 시작하지. 문법 중에서도 저는 무슨 합성어, 파생어가 복잡하게 나오면 그쪽 문제를 잘 틀리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또는 문법 안에서도 의문규칙이 한 단어 안에 2가지 이상의 의문규칙이 나오면은 저는 그런 문제를 잘 못 풀겠더라고요. 이렇게 가는 애들이 이제 고득 전문에 그 딱 관문에 와 있는 애들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문제 유형도 마찬가지야. 너는 화법 문제 유형 중에 뭐가 약하니? 라고 하면 대다수 애들은 뭐라고 하는 줄 알아? 화법에 문제 유형이 뭐가 있는지를 몰라. 화법 문제 유형이 뭐가 있죠? 이런 식이란 말이야. 화법 문제 유형 중에 뭐가 약해? 그 찬성 반대. 찬성 반대 나왔을 때 그 약간 이게 찬성인지 반대인지 약간. 뭐 자료 활용 같은 거. 네. 이 자료를 활용하고자 할 때 찬성 측에서 활용할 것이냐 반대 측에서 활용할 이런 거 이렇게 나와줘야 맞는 거라고 이게. 이게 이제 1등급을 목전에 둔 학생들의 사고방식인 거야. 그냥 본인이 한번 잘 생각해봐. 애들이 이제 너는 국어가 어디가 약하니? 아 나는 고전문학이 약해. 이걸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한번 보자. 어떻게 떼울 것이냐. 일단은 영역별로 한번 생각해봐요. 고전문학 중에서도 나는 고전 산문이 약하다. 고전 산문 중에서도 고전 소설은 많이 봐서 괜찮은데 무슨 수호제기 이런 고전 수필이 나오면 난 잘 못하겠더라. 이런 식으로 세분화시켜 나가면서 영역도. 알겠죠? 그 다음 문제 유형도 마찬가지야. 얘처럼 저는 추론 문제, 미루어 알기 문제랑 보기 박스 3점짜리가 약한 편입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 유형별로도 본인이 이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자기가 약한 거를 문제 유형별로 딱딱딱 알고 있는 애들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다는 얘기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르는데 어떻게 점수를 올리니? 그죠? 자기가 어디가 약한지 알고 있어야 그걸 떼워서 점수를 올려나가는 거지. 뭐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은 영역별로 취약 부분을 파악하는 방법, 그 다음 어떤 식으로 떼워나가는지 그거에 대해 설명을 해줄 테니까 잘 따라하세요. 이 표는 TCC 밑에 붙어 있습니다. 자, 한번 봐봐요, 일단. 자, 영역별로 자기가 이제 딱 찾아보는 거야. 어디가 약한지. 자, 화법, 장문, 문법, 그 다음 신유형이라고 해서 유혈평가 모의서에 문법 플러스 비문학 이렇게 나왔었죠? 본인이 볼 때 이 중에서 어디가 약해요? 장문이랑. 장문이 좀 약해요? 네. 장문. 문법. 문법도 좀 약해요? 네. 문법.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은 나는 약해. 여기가 약해. 그리고 시험장에 갈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어떤 애들이 있다고? 아, 나는 비문학 과학이 약해. 유혈평가원 보고 나서 아, 역시 난 비문학 과학이 약했어. 그리고 문제 풀 때마다 아, 난 진짜 비문학 과학이 약한 것 같아. 마지막 시험장에서 한번 확인 사살을 하지. 나는 역시 비문학 과학이 약해. 그럼 되겠니? 안 되죠. 안 되겠죠. 자, 한번 보자. 장문 파트 언제 무엇으로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3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언제부터 무엇으로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가. 시기, 교재, 방법으로 나눠서 세분화시켜서 이제 계획을 짜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영역별 때려잡기는 영역별로 이 파트를 작살내겠다 이렇게 가는 건 일주일씩 잡으면 됩니다. 기간을 일주일씩. 그 다음에 문제 유형별 때려잡기로 가면은 거기서는 이제 하루에 한 유형씩 이제 박살내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장문이 약하다 너는. 네. 자, 언제부터 할 거야? 지금부터요. 꼭 이런 식으로 대답해요. 그동안 안 하다가 물어보면 지금 당장 시작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이야. 그럼 예를 들면 보자. 그럼 예를 들면 그냥 편의상 7월 1일부터 하겠다라고 하면은 일주일 7월 7일까지 장문 작살 내겠다. 뭘로 할 거야? 그냥 모의고사를 했는데. 내일 모의고사로 하려고 그랬어요? 좋은 방법이야. 보통 이럴 땐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동안 풀었던 모든 문제집을 일단 쌓아놓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동안 풀었던 모든 문제집을 쌓아놔요 일단.
그 다음에 작문 파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뭘로 공부해? 모의고사 그동안 한 것 중에 작문 틀린 거? 그 다음 또 EBS 문제 집중해서. 그 다음에 선생님 화법 작문 수업 들었었지? 화법 작문 선생님 교재 이런 걸로 한번 시작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잡아내는 거지.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공부할 거예요? 그 장문에도 유형 있잖아요. 그렇죠. 문제 유형이 있죠. 제가 많이 틀린 부분 있는데 그 자료 활용 그 있잖아요. 자료 활용을 많이 틀려요. 네. 그렇지. 그런 거. 그러면은 문제 유형별 풀이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거지? 네. 그 다음에 그동안 틀린 문제들 싹 다 장문에서 딱 골라서 틀린 문제 다시 풀겠다. 다시 한번 쫙 풀어보겠다. 장문만.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잡아나가는 거예요. 한 일주일 정도 잡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잡아나가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 봅시다. 뭐 이제 문학 쪽에서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쫙 있는데 이 중에서 예를 들면 선생님 저는 고전 소설 파트가 약한 편입니다. 그럼 이런 애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언제부터? 또 시기를 잡어. 나는 7월 14일부터 7월 20일까지 일주일 동안 여기를 작살내겠다. 뭘로 할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 나는 그동안 들었던 무슨 고전 문학 책하고 그 다음에 또 뭐 EBS 고전 문학 많이 반영되니까 EBS하고 그동안 풀었던 모의고사라고 이런 거 일단 쫙 모아놔. 다 모아. 일단 그동안 풀었던 문제집을 쫙 쏴놔. 산같이 되니 그동안 푼 게? 아니요. 일단 쌓아놔. 되는 만큼.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고전 소설 너 같으면 뭐부터 시작하겠니? 일단 단순히 틀린 문제만 푸는 게 아니라 이런 파트는 어떻게 해야 돼? 고전 필수어 같은 거. 고전 산문 필수어. 지문 자체가 안 읽히는 애들은 이게 안 돼 있는 거잖아. 고전 산문 필수어를 좀 일단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쉽게 읽는 방법. 뭐 선생님뿐만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께서도 고전 산문 이렇게 하면 쉽게 읽을 수 있다. 이런 거 알려주시잖아. 쉽게 읽는 방법으로 독해를 좀 연습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로 들어가야겠다.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딱 잡아가지고 일주일 동안은 요거 작살내겠다.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잡으란 말입니다. 이게 영역별로 하는 거. 어디가 약하죠? 비문학으로 볼까요? 그러면 비문학 저기 중에 골라보세요. 예술이 약해요. 독특하네. 어디가 약해? 경제. 그러면 사회지문에 해당하죠. 사회지문 중에서 나는 경제지문이 약하다. 언제부터 할 거야? 11월 18일부터 어때? 그건 안 돼? 자, 그러면 7월달, 7월 예를 들면 20일부터 7월 27일까지 기간을 잡고 뭘로 할 거야? 이런 것 자체가 안 잡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뭘로 할지 모르겠으면 그동안 푼 거 다 쌓아놓으라니까 일단. 쌓아놓고 그 중에서 너는 경제지문만 몰빵해갖고 풀어볼 거란 얘기 아니야. 그런 식으로 계획을 잡으면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공부하는 책에는 일단 기본적인 경제 필수 용어들은 좀 한번 찾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지문 독해할 때 잘 안 됐던 지문들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다음 틀린 문제 어떤 문제를 주로 틀렸는지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이런 식으로 잡아나가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영역별 빵꾸 때우기가 되는 거고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하기가 좀 수월할 거예요. 보통 나는 이 파트가 약해 이런 건 돼 있으니까 그 다음 문제는 요거야. 문제 유형별 취약 유형 파악하기 이런 겁니다. 다시 나봐. 화법 문제 유형이 뭐 있냐? 정보의 활용. 벌써 봤네. 자, 이거 봐봐. 이런 게 있는데 화법에서 이제 문제 유형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것들이 있는 거잖아. 이런 것들 중에서 나는 여기가 약하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똑같아 방식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가는 거야. 너 아까 장문에서 뭐 약하다고? 자료 나오는 거? 응. 3점짜리로 잘 나오잖아. 자료의 분석 및 활용 문제가 나는 약하다. 이런 거는 기간을 일주일 잡는 게 아니라고. 며칠 잡으라고? 하루. 언제 할 거야? 내일 말고요. 일요일이에요. 일요일에 할 거야? 네. 그러면 예를 들면 7월 14일이 일요일이라고 치자 그냥. 7월 14일 하루를 잡았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뭘로 하냐면은 그동안 푼 모든 문제집 그동안 내가 풀어왔던 모든 문제집을 촥촥촥 쌓아놔요. 다 쌓아놔. 그 중에서 뭐만 찾아?
이 문제만 찾아봐야 한 500문제 될 것 같니? 다 찾아봐야 100문제도 안 돼. 몇 개 안 돼. 모의고사에서도 이 문제는 한 문제 나올까 말까 한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동안 풀었던 모든 문제집에서 얘만 쫙 뽑아. 그 다음 어떻게? 풀어요. 얘는 이제 그 문제 유형을 한번 풀면서 해결책을 찾으면 되겠지. 자료 활용 문제 20문제 연속. 이게 맨날 풀 때 아, 이 문제 또 틀렸네. 이거랑 그 문제 유형만 한 20개 연속으로 풀어보는 거랑 느낌이 달라요. 같은 문제 유형을 20개, 30개 쫙 풀다 보면은 아, 공통적으로 나오는 선택지라든가 아, 이런 문제가 원하는 게 결국은 이런 거였구나라는 게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작업을 해본 적이 없어. 그 유형만 모은 상태에서 풀어본 적이 없다고. 왜 그러냐면은 국어 문제집은 영어 문제집과는 달리 문제 유형별로 나와 있는 문제집이 거의 없어요. 그죠? 서점 가면은 수능 국어 자료 활용 문제 편 막 이런 거 있냐? 이런 게 없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만들면 돼. 어떻게 만들어? 그동안 풀었던 싹 문제집 모아놓고 거기서 그것만 쫙쫙 뽑아내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것만 한 20개 연속으로 풀다 보면 분명히 느낌이 와. 20개 연속 풀어도 2시간도 안 걸려. 쫙 풀다 보면은 아, 이 문제는 이런 거였어 결국은. 이게 느낌이 온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가는 거야.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문법도 쫙 이런 영역이 있잖아. 너 약한 거 하나 골라봐. 단어의 이해. 단어의 이해? 요 부분? 네. 아, 요 부분이 좀 약해요? 네. 그럼 요 부분을 딱 체크를 해놓고 언제 하겠다, 뭘로 하겠다. 문법 같은 경우에는 아, 요 부분 개념 공부를 다시 한번 해보고 그 다음 이쪽 관련 문제를 한 20개 연속으로 풀어보겠다. 실천해야 됩니다. 반드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꼭 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 시도 마찬가지고 소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시, 그다음 뭐 소설 이것도 마찬가지야. 덕후? 네. 하나 골라봐요. 이 중에서 소설 파트에서 난 이 문제 유형이 약하다. 많이 틀려가지고 잠시만요. 좀 많네. 어느 거? 몇 번? 서술상의 특징 파 인물의 성격, 태도, 심리하고 거기가 제일 많이 틀린. 요거 많이 틀려요? 네. 이 두 가지? 이 그러면 이제 두 가지란 말이야. 그러면 서술상의 특징 파악하기 문제.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면은 언제? 7월 15일 날. 뭘로? 그동안 푼 모든 문제집 쌓아놔. 그 다음에 소설지문 찾아가지고 서술상의 특징 문제만 연속으로 20문제 풀어보세요. 그러면은 거의 정형화된 선택지들이 보일 거야. 그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된다라는 게 분명히 머릿속에 잡힐 거란 말이야. 그냥 다른 문제들이랑 같이 있을 때 같이 있는 문제 중에 하나로 푸는 거랑 이 문제만을 위해서 지문을 읽는 거랑 달라요, 느낌이.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지문이 이렇게 있으면은 문제가 1번, 2번, 3번, 4번 문제가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서술 문제입니다, 지금. 그럼 나머지 문제들은 어떡합니까? 어떻게? 버려, 이거 버려. 이거 버리고 오로지 이 문제 하나만을 푼다는 생각으로 지문을 읽어보는 거야. 초점화 시켜 읽기라고 그러죠. 이 문제만을 위해서 이 지문을 읽어내는 거지.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한 20개를 연속으로 풀다 보면 분명히 보일 거란 말이야. 여러분들은 그런 작업을 해본 적이 없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작업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이런 작업 해봤어요? 네. 작년. 어떻게 해봤어? 아, 선생님 이걸로 이제 작년에도 이 TCC가 올라가 있었으니까 이걸로 이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보셔야 한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야. 비문학에서는 이런 식으로. 선생님 저는 문제 유형이 뭐 있는지 모른다니까요. 올려줄 거야. 이 TCC 밑에 영역별로 문제 유형 쫙 정리해가지고 딱 올려줄 거야. 그러면 그동안 여러분들이 푼 문제집을 보면서 여기다 한번 체크 한번 해봐. 아, 난 이거 많이 틀렸네. 난 전제찾기 문제를 되게 많이 틀리네. 나올 때마다 틀리네 이런 거. 이런 걸 한번 체크해보란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가면 된다. 자, 빵꾸 떼우기 자료를 공개한대요. 누가? 내가. 알겠죠? 이거 공개를 하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그동안 푼 문제집에서 자료할 문제만 뽑아내고 할 수도 있지만 좀 귀찮을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선생님이 역대 기출문제나 뭐 이런 것 중에서 다 분류해놨어요. 문제 유형별로 영역별로 다 쪼개놨어. 영역별로도 딱딱딱딱딱 정리가 다 돼 있고 나는 고전 3문이 약해. 거기 딱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문제 쫙 뽑으면 됩니다. 풀면 돼요.
더 도움이 되는 건 문제 유형별이 되겠지. 문제 유형별을 역대 기출문제를 쫙 내가 아까 말했던 자료 활용만 20문제 연속 이게 돼 있어. 소설의 서술상의 특징 문제만 30문제 연속 이걸 다 정리를 해놨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알겠죠? 이걸 다 해놨습니다. 이게 어디 돼 있냐면 선생님 카페에 이게 공개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원래는 선생님 카페는 선생님 수강생들만 정회원 등업이 되죠. 현장 강의 학생들과 온라인 수업을 듣고 있는 수강생들만 이제 정회원으로 등업을 해서 자료들을 받을 수 있는데 요 TCC를 본 학생들에 한해서 정회원 등업을 해드릴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회원 가입하고 등업 신청해서 정회원이 돼야만 이 자료를 볼 수 있을 겁니다. 등업 신청한 다음에 그 다음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을 거예요. 빵꾸 때우기 자료라고 탭이 있지. 그거 딱 돼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영역별, 문제 유형별로 쫙 돼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ATC 본 학생들은 선생님한테 배우는 학생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누구나 다 정회원 등업을 해줄 테니까 거기에 있는 자료를 잘 활용하도록 하세요. 영원히 공개하진 않을 거야. 한시적으로 공개할 거니까 이거 보면은 빨리 등업 신청해가지고 자료를 다운받도록 하세요. 이런 선생님을 무슨 선생님이라고 그래? 참선생이라고 하는 거야. 참선생. 알겠죠? 자, 요거 자료 다운받아서 반드시 본인이 약한 부분을 때운 상태에서 다음 9월 모의평가 있죠? 그리고 수능 이렇게 가야 됩니다. 어떤 상태에서? 빵꾸가 때워진 상태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걸 요약하면 이제 참선생이란 뜻이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선생님 수강생이든 아니든 그 자료를 공개를 해줄 테니까 자료 잘 활용하면 진짜로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이건 확신할 수 있다. 작년에 해봤다며. 본인이 약한 것만 쫙 뽑아갖고 풀었을 거 아니야. 어때요? 좋죠? 반드시 그 작업을 하기 바랍니다. 알겠죠? 파이팅 합시다.